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한국의 리츠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츠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분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뭐 대출이 이루어지게,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그 부동산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서 은행 대출을 갚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남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뭐 신한 글로벌 리츠, 뭐 미래에셋 맵스 리츠, 뭐 이리츠 코크랩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제가 오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투자할 만한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껴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의 많은 리츠들은 이 소액주주들이나 이 상장된 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리츠를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나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리츠들은 제가 볼 때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리츠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배당률이 올라갔다고 막 주기적으로 이제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리츠들이 계속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가진 그런 부동산 자산들에 대한 유동화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21년도까지만 해도 부산 서면에 이런 롯데백화점을 팔명을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걸 지어서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PF 같은 게 아예 거의 다 박살이 나고, 이제 PF 하려면 자기 자본 2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PF로 새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을 또 매각을 해야 대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부터 이런 스폰서 리츠라는 개념이, 그러니까는 뭐 앞에 대기업 이름 붙은 거 보면 아시죠? 무슨 뭐 SK, 뭐 삼성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주주가 대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이게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마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개인 주주 입장에서 좋은가? 하지만 대기업을 믿고 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고 있다. 국내 리츠에 만연한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대기업 리츠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대기업 리츠는 자산 고가 매입 논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 주주인 대기업만을 위한 경영 행태를 보이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LG도 리츠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GS도 검토하고, 오너가 있는 국내 최상위 대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리츠를 가지고 있거나 리츠 상장 추진을 혹은 검토하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애초에 이런 거를 안 하겠죠. 근데 굳이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지금 이게 매력이 있을 것인가 보면은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SK리츠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리츠는 임차인이 대기업이고 최대 주주도 대기업이다 보니 타 리츠 대비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리츠였다. 대기업 리츠는 타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리츠보다 1, 2포인트 낮은 배당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모집에도 큰 무리. 하지만 SK리츠가 2023년 7월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명목은 기존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SK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상증자였다. SK리츠는 그해 9월 3,061억 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여 나머지는 빚을 내 SK하이닉스의 수처리 시설을 1조 1,000억에 매입을 했다. 간발의 유상증자 청약은 결국 미달이었지만 결국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실권주 물량을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SK리츠의 SK하이닉스 수처리 편입은 대기업 스폰서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불러일으켰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리츠를 살펴보면 상장 이후 2020년 2년 6월까지 반기마다 주당 160원 내외를 배당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주당물 100원 내로 반기 배당금을 줄여들었다. 대기업 리츠는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롯데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로서는 2023년부터 리츠 배당금이 급감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리츠는 지난 8월 하나생명으로부터 서울 장교동 하나빌딩을 8,080억에 매입했고 매입 당시에 빌린 4,500원을 갚기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리츠 투자자들은 하나리츠가 하나빌딩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그룹이 이득을 챙겨갔다는 것이다. 하나생명은 하나리츠 46.18%를 보유하고 있는데 SK리츠 당시처럼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된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떠넘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기업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 여러분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소액주주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니 원금이 반토막 나는데 배당 뭐 10%씩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소액주주를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료 및 대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리츠 구조가 되게 단순하면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게 한국의 신한 액티브 리츠, 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죠,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리츠라는 게 다 자기 자본으로만 부동산 조달하지 않거든요. 일부는 대출로 조달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대주단이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2금융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출 금액은 1,000억인데 지금 3차 변경 금리가 8.68%나 되고 있습니다. 금리 가산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일종의 그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8.68%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처럼 담보도 있는 물건인데 이거를 가지고 8%씩는 이자를 받는다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아까는 제가 대기업의 어떤 스폰서 리츠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금융 계열 쪽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리츠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출 금리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은행 정도가 껴서 금리를 한 4% 5% 정도만 맞춰줬어도 그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렇게 작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거의 상장한 다음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뭐 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저는 이런 상품들이 크게 매력이 있는가 싶은 거.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맵스리츠인데 뭐 이거는 근데 이것도 지금 매출액이 70억이 운용 수수료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거의 5%를 수수료로 떼가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솔직히 이쪽 업계에서 이게 과도한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뭐 부동산 자산들이 이게 매출액 대비 5%씩이나 수수료를 떼주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그게 좀 보고 이게 또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사들이 이제 청약이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권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유증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발행한 주관사라고 하죠. 이제 주로 증권사인데 얘네한테 매입 수수료를 3%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00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300억이 실권 났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10억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이 부동산에 숟가락을 얹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맞는 건가, 좀 투자의 매력이 이런 걸 다 불구하고서도 이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면 매력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을까요? 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오피스 부동산들의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근데 한국의 서울만 지금 그나마 방어가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과연 정상적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기가 와도 그렇게 폭락한 자산들 위주로 많이 회복이 되겠지만은 저는 한국은 오히려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없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이런 리츠에 투자하는 게 크게 매력이 있는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발행사와 자산운용사 뭐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예, 투자자들이 크게 매력이 없는 상품을 배당률 높다는 거 안에 이제 이렇게 높다는 걸 이렇게 좀 미끼로 삼아서 매력이 없는 자산을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토부의 환해지 권고가 있지라고 하죠. 이거를 매입을 할 때 당시 달러가 1,200원이어서 이거 환전을 1,200원 해서 이 건물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그 부동산은 달러 표시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인가를 내주거든요. 얘네가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네가 환해지를 하라고 환해지를 해야지 인가가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1,450원이잖아요. 근데 1,200원대 샀으면 거의 15% 20% 이상 이제 환차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기관이랑 환해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제 내가 시세 차익을 먹겠지만은 그 시세 환차익만큼 먹은 거는 금융기관에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선물 환계약이거든요. 지금 배당을 막 주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 막 유상증자하고 막 차입금 땡겨가지고 이 환거래 맺은 금융기관한테 돈을 지금 몇백억씩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로 인해 환해지 손실금이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2023년 연간 배당금이 360억이었던 KB스타리츠는 그 절반이 넘는 200억 원을 환해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처지다 라고 하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경우 환해지 계약 만기가 2026년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당시 설정 환율이 1,200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여기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죠? 이런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지금 거의 7,000원 갔다가 지금 2,600원인데, 이것도 한때는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배당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 이 기업이 영업이 계속 잘 되어서 그 영업의 일부를 배당으로 줘서 그게 올라가는 게 진짜 배당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본업이나 이 SPC가 가진 자산 자체가 그냥 가격이 떨어지고 붕괴하는데, 여기서 큼지막하게 살을 잘라서 주는 배당은 그거 받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배당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가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굳이 이런 리츠에 좀 노후 대비를 한답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원금은 3분의 1 토막 반토막이 납니다. 예. 이건 전혀 환차익도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경우 환해지 계약 만기가 2026년 다소 여유 있지만 당시 설정 확률이 1,200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해외, 특히 이런 글로벌은 주로 해외 자산도 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부동산 박살났죠. 거기에다가 환차익도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한국에는 이제 대기업 리츠 주로, 근데 대기업들이 스폰서 리츠가 있는데, 이거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주주를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딱히 투자할 매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어떤 이런 리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저기 숟가락을 많이 얹는다, 계열사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중간에 숟가락 다 떼주면은 딱히 남는 게 없다. 그러고 봤을 때 가격 대비 배당률이 아무리 높다 해서 크게 투자할 매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우리는 해외 자산을 사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환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전혀 환율에 대한 상승도 못 누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과연 매력이 있는가, 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환율은 변동이 당연히 있겠죠. 계속 위아래로 변동이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1,400 지금 40원인가요? 이 정도 환율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환율은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각 국가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환율이 앞에 2자, 3자는 그냥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